오늘은 레이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이 됩니다. 층. 계층? 계층은 히어라키, 하이어라키라고 하고, 이건 층이라고 합니다. 이건 층이라고 불러요. 1층, 2층 할 때는 이건 플로어의 개념이니까 이건 좀 다른 개념이고,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 그 퇴적이라고 하죠. 즉 흙이 이렇게 점점 쌓여서 층을 만들죠. 맞아요. 그 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생대, 고생대, 무슨 대 이렇게 쭉 층이 나눠지잖아요. 네, 그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라는 개념이 좀 독특해요. 캐드에서는 레이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투명한 도면.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 이렇게 종이에다 그리잖아요. 그런데 캐드는 이런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투명한 데다가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투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투명한 도면 하나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우와. 얘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하고 여러 개가 쭉 겹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투과해서 하나로 보이죠. 맞아요. 그게 도면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심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중심선만 그리는 레이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외형선이 있어요. 그러면 외형선만 그리는 레이어를 별도로 만듭니다. 가구가 있어요. 가구만 별도로 들어가는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 다음 문자를 쓸 거예요. 그럼 문자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배웠지만 해치라는 것이 있어요. 해치만 넣는 레이어가 따로 만듭니다. 문만 넣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각자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 통틀어서 보면 하나의 완성된 도면으로 보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해치 필요 없어 그러면 해치에 관련된 레이어만 이렇게 쓱 빼면 해치가 빠진 도면이 되겠죠. 제가 종종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안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겠지만 옛날에는 도면을 필름으로 만들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도면을 필름으로 만들었었어요. 그 사진 필름처럼 도면을 필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CD나 뭐 이런 걸로 보관하잖아요. 근데 중요 문서들은 필름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오래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뭐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뭐 어디 적국에서 우리랑 악당들이 뭐 로켓을 개발했대. 거기 도면 자료 좀 뺏어 와봐. 그러면 이제 첩보원이 들어가겠죠. 요즘 말하는 흔히 007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도면을 뺏어 와야 되는데 종이를 이만큼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오거나 아니면 필름을 이제 빼서 훔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저떻게 뭐 해서 필름을 이제 훔쳐 왔어요. 그리고 필름을 쫙 해서 영상에 딱 띄웠어요. 그랬더니 반만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반쪽 어딨냐? 그걸 또 이렇게 가져와서 반쪽을 가져가요. 그러면 필름을 두 개를 겹쳐서 놓고 영상기를 띄우면 완전한 도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 빔 프로젝트 보잖아요. 저 어렸을 땐 OHP라는 것을 썼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OHP는 써요. 오버헤드 프로젝트인가? 그래서 그 투명한 셀룰로이드에다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딱 얹어놓으면 이렇게 영사가 되는 거죠. 네, 그 OHP 필름이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결과는 다 합쳐진 하나의 도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필요 없는 거 빼면 여기서 빠지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도면상에서 보이는 건 결과물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넣어놓는 거죠. 그쵸. 그럼 레이어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죠. 레이어. 그러면 얘가 레이어입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궁금했나 봐요. 보통 실무에서 도면 그리면 레이어 몇 장이나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까? 7개? 좀 더 써봐요. 어디서 났을까? 여기 보면 대우 프루지오하고 두산등 트럼프월드가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지금도 있긴 하지만 아파트 그 한 세대 단지 안에 들어가면 스포츠 센터 있죠? 그 스포츠 센터 전체 인테리어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썼던 도면들입니다. 네. 레이어가 이만큼 나와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 보이시나요? 올 86개 레이어 디스플레이드. 레이어가 한 86개? 이것도 필터로 정리해서 86개입니다. 많이 나와요, 레이어. 그럼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1층.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탈의실, 락커라고 하죠, 흔히.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가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가 락커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사우나 시설, 그 다음에 여기도 사우나 시설.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죠.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이렇게 되니까 어느 쪽이 남성이고 어느 쪽이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영장 시설, 여기 키즈풀, 그 다음에 수영장만 이용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헬스클럽, 그 다음에 여기 찜질방, 이만큼 찜질방. 네. 이렇게 섹터를 나누는 겁니다. 길이가요 125,200mm입니다. 요거 공 3개 지우면 돼요. 그러면 미터로 딱 바뀝니다. 125m요. 37,000이네요. 37m네요. 네, 37m. 네. 여기 시공을 한 2번 했었어요. 설계 참여 2번 해서 현장 같이 가서,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했죠. 어쨌든 레이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레이어를 하나 두 개 쓰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레이어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네, 요거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간단한 명령어들. 자, 여기 버튼들 있죠. 자, 제일 첫 번째가 뉴 레이어, 레이어 만들기, 단축키는 Alt N. 그 다음에 VP 프리즌, 이건 여러분들 지금 쓸 거 아니니까 무시. 그 다음에 딜리트 레이어, 레이어 삭제하기, Alt D. 그 다음 커렌트 레이어, Alt C. 지금 내가 작업 레이어로 바꾸는 거죠. 내가 중심선 레이어에 있다가 외형선 레이어로 왔다가 혹은 은선 레이어로 갔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 요게 커렌트. 자, 그러면 얘를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이름을 한글, 영어 다 쓰셔도 돼요. 한영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한영키 바꾸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영어로 쓸 겁니다. 전체 이름 중에 앞에 세 글자만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센터잖아요. 그럼 CENTER 이렇게 센터잖아요. 그러면 CEN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심선이 되는 거죠. 단면선은 칼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히든선, 은선이죠. 이렇게. 저는 영어로 쓸 겁니다. 한글로 쓰셔도 돼요. 영어, 한글 상관없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레이어 이름을 정하는데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걸 봤을 때 누구나 알고 있으면 아, 이거 무슨 레이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가구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퍼니처. FUN. 그럼 퍼니처라는 뜻이 되겠죠. 해치. 자, 딤. 그러면 치수. TXT. 문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원래는 TEXT예요. 이 문자라는 게 TEXT지만 줄여서 TX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써도 돼요. 또는 중심선, 단면선, 은선, 가구, 치수, 문자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다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규칙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on, freeze, lock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on, freeze, lock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on은 안 써요. 온오프는 안 쓰고 프리즈하고 락은 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가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자요. 어저께 우리 뭐 공부했나요? 컬러 공부했죠. 라인 타입 공부했죠. 거기에 기본값이 뭐였어요? 바이 레이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모양. 네, 바로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오브젝트들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컬러 명령어 쓰시면 안 돼요. 라인 타입 명령어 쓰시면 안 돼요. 어디서 써요? 레이어를 쓰는 겁니다. 레이어를 통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래?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이어의 개념이 이런 거죠. 레이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우리나라 아이죠. 맞나요? 국적이 우리나라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국적이 두 개죠. 우리나라 아이도 되지만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되죠. 레이어가 국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씩은 줄 수 없어요. 그냥 모르지 국적은 하나만 들어가요. 성인이 됐을 때 국적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중심선을 커런트로 바꾸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중심선에서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중심선 레이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서클을 좀 그려보죠. 그리고 서클. 자, 은선을 만들었어요. 은선을 더블 클릭하고 또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 다 뭐예요? 바이 레이어 맞습니까? 여기 안 건드렸어요. 이거 건드시면 안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쫓아가라고 해놔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지정해 놓으면 객체 속성에 의해서 객체 속성이 우선이 돼 버립니다.
자, 레이어를 바꿔보죠. 자, 은선에 대해서 칼라를 누르면 은선의 칼라를 바꿀 수 있어요. 은선은 자, 제가 녹색을 썼습니다. 색깔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레이어. 자, 중심선에 대해선 제가 빨간색을 썼습니다. 그럼 빨갛게 색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객체 하나하나에 오브젝트 하나하나 주었으면 하나씩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은 레이어만 바꾸면 돼요. 레이어에서 컬러만 지정하면 돼요. 야, 중심선 너네 다 빨간색이야. 그러면 중심선에 그려진 레이어들은,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은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는 거죠. 자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서클을 많이 그렸어요. 자, 매치 프로퍼티스, 속성을 일치시킵니다. 레이어도 이렇게 일치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은 녹색이고 절반은 빨간색이죠. 자, 레이어. 자, 은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노란색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노란색으로 싹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국적의 개념이 이런 거죠. 야, 대한민국 사람들 일로 와.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와서 뭐 받아가는 거. 이런 개념들인 거죠. 다시 볼까요? 레이어. 자요. 그 오른쪽에 보면 라인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요. 선의 모양이죠.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로드. 센터 하나 불러드리고 다시 로드. 히든 하나 불러드리고. 자, 히든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색상과 선 종류가 다 세팅이 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요. 뭐만 바꾸면 돼요? 레이어만 바꾸시면 돼요. 레이어. 중심선이네요. 그러니까 중심선으로 바꿔놓으면, 자, 바뀌는 거 맞습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색상과 선 모양은 금방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의 굵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가 어저께 선의 굵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은 굵은 선입니다. 외형선은 굵은 선이에요. 우리가 건축이나 실내 건축에서는 단면선이 제일 굵은 선이에요. 즉, 평면도를 그릴 때 벽선이 가장 굵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선, 벽선인데 끊어지지 않고 자른 면이 아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인면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 다음 굵기고, 그 다음에 은선이 중간 굵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진 다 가는 선이에요. 선의 굵기를 여기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선 있죠? 선의 굵기를 여기서 지정하면 돼요. 0.4.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0.4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은선 0.2, 아니다, 0.3. 그 다음 중심선 0.1이 없어요. 여기 저기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0.2로 나옵니다. 시수선 0.2. 해칭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칭선이 0.1입니다. 근데 보면 0.1이 없죠? 그러면 0.09나 0.13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래도 하나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0.09 쓰시면 돼요. 0.1이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0.09가 조금 더 가깝죠? 네.
솔직히 0.09나 0.13이나 선 굵기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티가 안 나요. 그러면 선의 굵기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선 굵기를 지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선의 굵기를 지정해 버리면요, 여기도 선 굵기가 적용돼 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선의 굵기를 못 써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선의 굵기까지 지정합니다. 그러면 색상과 선 모양과 선의 굵기까지 지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여기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플롯이 출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출력하다. 즉 해당 레이어를 출력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눌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 밑에 금지 표시가 됐죠.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는 출력이 안 돼요. 도면에, 그러니까 모니터상에서는 보이는데 출력하면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도면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모니터상에 보이는데 출력하니까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아, 딕이 갑질이에요. 딕이 갑질하는 거. 갔더니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원래대로 얘기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럼 저장할 때 어떻게 해요? 출력을 다 막아놓고 저장하는 거죠. 자, 컨트롤 A. 그 다음에 얘를 다 눌러버려요.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캐드를 잘 알면 본인이 풀겠죠. 모르면 연락 오죠. 과장님, 이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출력이 안 돼요. 옛날에 실제로 그랬었어요. 잘 놀려 먹었습니다. 네. 열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아먹는 거죠. 아, 이 사람 열받았네. 내가 너무 했나 보다. 좀 덜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 사는 거니까, 거래처니까 이제 와서 승질 부릴 수는 없죠. 계속 승질 부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나 엿먹으라고 이런 짓거리 하냐?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아, 왜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했나요? 죄송해요. 우리 커피 한잔 먹고 풀어요. 이러고 나가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 플롯은 그래서 건들면 안 돼요. 여기는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죠. 요만큼인 거죠. 컬러와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 자, 그 다음 여기 온 프리즈 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프, 온,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 다음 프리즈, 소, 오프, 온, 락, 언락. 이렇게요. 뭐 락과 언락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잠그다, 풀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는 끄다, 켜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 소는 난생 처음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아니요. 적어도 프리즈만큼은 다 알아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합니다. 겨울왕국 원제목이 포리즌. 똑같은 단어예요. 포리즌이 뭐 포리즌의 명사환과 동사가 저 프리즈예요. 얼리다란 뜻입니다. 저 프리즈란 단어는 겨울왕국이란 뜻이에요. 얼리다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물이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얼죠? 얼음이 되죠? 네, 그때 프리즈란 단어를 씁니다. 거꾸로 날씨가 따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음이 녹죠? 그때 쓰는 단어가 소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얼리거나
녹일 때 쓰는 명령어가 프리즈 소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시성, 그 다음에 작업성. 가시성이라는 얘기는 눈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뜻합니다. 작업 유무, 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얘는 눈으로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프리즈, 눈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작업도 안 돼요. 프리즈를 걸어버리면 화면상에서 레이어가 싹 사라져요. 해당 레이어가 다 사라집니다. 작업이 당연히 안 돼요. 자, 잠가버리면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작업은 안 돼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간단해요.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작업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오프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교실에 형광등을 껐어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깜깜하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게 오프의 개념입니다.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불을 다 껐어요. 그럼 방안이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암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온 오프의 개념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업은 돼요. 프리즈는 아예 얼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안 돼요.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보다는 뭘 쓰는 거예요? 프리즈를 쓰는 겁니다. 락과 언락은 잠극이에요. 레이어를 잠가 놓는 겁니다. 그 잠그기 때문에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 길거리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자물쇠로 잠가 버리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데 그걸 끌고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락입니다. 자물쇠로 잠가 놓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은 안 돼요. 그게 락의 개념입니다. 자, 보시죠. 요만큼은 삭제. 다시 요만큼 삭제. 자, 지금 레이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중심선 레이어를 오프할 겁니다. 끌 거예요. 자, 눈에서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중심선 레이어를 켰습니다. 맞나요? 온오프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형광등이에요. 전등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동하기. 여기 있는 객체들을 다 이동할 겁니다. 그 캐드가 물어봐요.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셀렉트 오브젝트. 제가 여기다 all이라고 썼습니다. 전체 다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선 레이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딸려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전체 왼쪽에 있죠. 자, 이동하기 전부 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레이어를 풀어보죠. 어떤가요? 다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온오프의 개념입니다. 근데 프리즈는 달라요. 프리즈 걸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죠. 자, 똑같이 이동하기. 모두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해동해 보죠. 어떻게 되나요? 왼쪽에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온오프와 프리즈 소우의 차이점입니다. 프리즈 소우는 프리즈 걸면 작업이 안 돼요. 눈에도 안 보일 뿐더러 아예 작업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프를 써버리면 안 돼요. 오프를 쓰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락입니다. 잠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동하기 전부 다. 근데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얘 아무것도 안 돼요. 델키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커런트 레이어. 지금 은선에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은선이 지금 작업 레이어죠. 그럼 작업 레이어를 오프할 수 있을까요? 네, 오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더 커런트 레이어, 지금 현재 레이어, 작업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아마도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정말로 이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작업 레이어를 turn off, 꺼주세요. 그 아래 거는 keep the current layer on, keep은 유지하다죠. 그러니까 현재 작업 레이어를 on으로 유지시켜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off. 현재 작업 레이어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란색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작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프는 작업이 된다 그랬어요. 자, 서클. 자, 어떻게 되나요? 뭔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레이어가 오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똑같은 자리에 원을 계속 만들었어요. 켜보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온오프의 개념이에요. 현재 레이어를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돼요. 현재 레이어를 꺼버리면 마치 작업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작업이 됩니다. 그럼 현재 레이어를 프리즈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작업할 거야 라고 그랬는데 작업 안 할 거야 라는 거하고 지금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즈를 걸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This layer cannot be frozen. 이 레이어는 cannot be frozen. 얼릴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면 it is the current layer. 이거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current layer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근데 프리즈 한다는 얘기는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가 명령어가 충돌난 거죠.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못합니다. 자, 현재 레이어를 잠글 수 있어요. 현재 레이어는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은 이렇게 돼요. 작업은 이렇게 됩니다. 자, 서클. 현재 레이어에 원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원이 들어가요. 현재 레이어에. 근데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도면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지요. 다 지우고 새로운 걸 띄워놓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요. 자, 요가 재물이야. 요가 재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어려워지죠. 요가 재물입니다. 요거 하나 그려보고 또 단계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보시면 0도 방향, 그 다음에 3개가 있는데 120도 방향이랍니다. 즉 이렇게 이 사이가 120도래요. 여기가 180도니까 여기는 60도, 여기는 300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먼저 항상 레이어부터 만듭니다. 항상 레이어부터 만드세요. 중심선 컬러는 1번, 선 종류는 센터. 이게 기본이겠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오토캐드를 처음 실행하면 기본적인 레이어 0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0이에요. 숫자 0입니다. 이게 기본 레이어예요. 얘를 쓸까요? 안 쓸까요? 이제는 안 써요. 왜냐면 레이어를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듭니다. 외형선. 외형선은 노란색.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고 나머지 실선이네요. 이렇게요. 중심선. 그러면 외형선과 중심선에 대한 레이어는 설정이 끝난 거죠. 그 다음 내가 작업할 레이어가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 라인 클릭하고 0도 방향으로 하나, 다시 클릭하고 60도 방향으로 하나, 다시 클릭하고 300도 방향으로 하나. 라인 타입 스케일 0.3. 자, 왜 0.3 했는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현재 축척이 얼마예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타입 스케일은 0.5에서 0.3 사이를 쓰면 됩니다. 선정류 축척이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가 그냥 우리가 보기 무난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축척이 1이죠. 축척의 2분의 1인 0.5에서 축척의 3분의 1인 0.3 사이. 그래서 0.4 쓰셔도 되고 0.5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자, 그 다음 다시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다이아메타가 30이네요. 다이아메타 30. 다시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자, 이 반지름은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서클, 이 교차점에 지름이 10mm짜리 원이 하나 있고요. 2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10인 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크기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선을 정리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중심선은 가상선이에요. 실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의 편의상 그리는 가상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안 나와요. 실제로 실물에는 중심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도면에는 존재하는 가짜선이라는 얘기죠. 가상선입니다. 이 중심선은 물체보다 약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옵셋 3mm. 이래 놓고 트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mm 더 길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선은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어요. 옵셋 10mm. 자, 선이 길면 어떻게 해요? 트림해요. 선이 짧으면 익스텐드 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을 지우면 중심선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 어떤 걸 써야 되냐면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셔야 됩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스냅을 뺄 겁니다. 전체 다 뺄 거예요. 전체 다 빼고 하나만 넣을 겁니다. 탄젠트 하나만. 자, 라인 여기 조그만 원 있죠? 조그만 원의 탄젠트에서 이 안쪽에 큰 원의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커서의 위치가 여기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원인지 이 원의 탄젠트인지 몰라요.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선생님 안 돼요. 확실하게 비껴줘야죠. 확실하게 여기던가 여기던가 이렇게 확실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클릭해버리면 누구의 탄젠트가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5mm. 자, 그 다음 자, 바깥쪽부터 풀어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 이렇게 서클 TTR 접하고 30. 서클 TTR 그 다음 트림 다시 한번 또 트림 많이 하셔야 돼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4. 이거 한 2번 그릴 거예요. 그러면 트림을 이렇게 원들로 경계를 삼고, 네,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 트림으로 다시 한번 삭제. 여기도 마찬가지.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 서클 TTR. 자, 트림 네, 이런 모양이네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2. 서클 TTR. 자, 트림 바깥쪽 이 4개의 선이 경계가 돼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경계를 지정할 때가 편해요. 어떤 건 경계를 지정하지 않는 게 편해요. 자, 보세요. 제가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확대하면 뭐가 남아있어요. 짜투리선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선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경계가 복잡할 때는 경계를 지정해서 트림하는 게 편하고, 경계가 단순할 때는 경계를 선택하지 않고 트림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